블록체인 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해부터 미래의 전망까지 오진현 지음. 미래의 부를 주도할 것인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굿 웰스북스. 오진현 지어서 블록체인 미래를 바꾼다 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될 것임을 예견했고, 이는 엘살바도르에서 현실화되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과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15년간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금융시장에서 경험을 쌓아 스타트업 창업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2015년에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면서 글로벌 화폐 제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기와 오해로 점철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며 직접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전략 전문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이후 2017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고, 현재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블록체인 부혁명이 있다. 초판이세 2024년 8월 22일. 편행이 송정화, 지은이 오진현, 피우는 것 굿 엘스북스, 총괄 임종익. 미래를 지배할 것인가, 미래에 지배당할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기술 혁신이 있다. 나는 3년 전 출간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되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에서 현실화되었다. 이로써 비트코인이 잠재력과 중요성은 입증되었다. 나는 비트코인이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논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필자가 세계 최초 저서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기술의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최근 챗 GPT의 출현은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세계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그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하기 위해 첫 책 출간을 한 지 3년 만에 두 번째 책을 집필하게 됐다. 이 책은 두 개의 주요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는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에서 다룬 기존 내용의 필자의 경험담과 주장, 암호화폐의 기본 속성, 시장 동향 등 필자의 판단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지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한마디를 일부 추가해 두었다. 또한 일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어휘 가상화폐는 독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로 통일하였다. 2부는 독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개념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과 2021년 5월 출간 이후에 새로운 변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동향,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
암호화폐 거래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공개, STO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사례와 최신 트렌드를 담아 구성했다. 기존 지어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해서 부족했던 것이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였기 때문에 신경을 쓴 부분이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대체 불가 토큰 NFT,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중앙화된 질서를 벗어나 개인화폐 거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6페이지 블록체인 부혁명 6페이지였습니다. 또한 NFT는 디지털 예술을 가능케 하고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변화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화폐 개혁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독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세계에서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시대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흥미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블록체인의 기초부터 미래 전망까지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를 통해 독자들이 블록체인 혁명에 동참하여 새로운 부기를 잡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늦여름 블록체인 문턱에서 오진현 프롤로그 7페이지 컨텐츠 제3장 기회와 도전의 시대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1. 왜 우리 아빠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2. 비트코인 배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상식 낚시꾼이 아닌 정보 낚시꾼이 되라. 4. 부자와 가난뱅이는 한 수 차이다. 5. 앞으로 3년 블록체인이 세상을 뒤집는다. 6.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잡는 이유가 있다. 7. 암호화폐는 부의 추월차선이다. 제4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투자 전략 1. 암호화폐 대박을 꿈꾸다 쪽박찬다. 2. 암호화폐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3. 암호화폐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4. 부의 지도는 암호화폐가 바꾼다. 5. 경제적 자유 블록체인으로 꿈꿔라. 6. 암호화폐 시장은 모두가 코인이다. 7. 암호화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제2부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뛰어들어라. 제5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1. 블록체인은 어떻게 등장했을까? 2. 블록체인의 신뢰는 무엇으로 만들어 사는가? 3. 블록체인은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4.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과 미래를 전망하다. 5. 글로벌 통화 전쟁은 암호화폐가 평정한다. 6. 암호화폐와 미래는 집단지성이 설계한다. 제6장 암호화폐 투자와 체육으로 기초 1. 비트코인 EIF는 투자시장의 ETF 비트코인 ETF는
투자시장의 쇠물결이다. 2. 암호화폐 투자 구매냐 채굴이냐. 3. 암호화폐 위탁 채굴 가이드. 제7장 암호화폐와 금융혁신의 새로운 시대. 1. 비트코인 1억 원 돌파의 근본적 의미. 2.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글로벌 구매 현황. 3. CBDC의 암호화폐 금융의 미래를 논하다. 4.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과 혁신의 경계에서. 5. 증권형 토큰 STO는 전통 주식을 넘어선다. 6. 암호화폐로 신흥 부자가 된 사람들.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01. 운명처럼 블록체인을 만나다. 17페이지. 부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우연히 부자가 되었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행운이 왔다. 우연히 사고가 났다. 우연히 사랑에 빠졌다. 과연 우연이었을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다. 지난해 3월 500만원 남짓하던 비트코인이 가격이 2021년 4월 8천만원을 돌파했다. 연일 뉴스란 뜨겁다. 몇 년 사이에 주변 지인 중에 수백억, 수천억 재산가가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우연히 투자를 해서 행운으로 부자가 된 것일까? 17페이지였습니다. 우연은 없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보라.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관심 갖고 뒤집어 보면 우연이 아니다.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앞서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났고 우연처럼 느낄 뿐이다. 나는 행복하다. 운명처럼 블록체인을 만나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블록체인을 만나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이 책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이미 경제부자, 마음의 부자가 될 운명에 들어섰다. 기회는 누더기를 걸치고 온다. 2015년 초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 S가 전화를 했다. 비트코인 투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함께 해보자는 것이었다. 비트코인은 1년 전에 지인 K가 이미 언급해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다. 그러던 차에 지인 S가 비트코인 사업을 해보자며 연락이 했다. 당시 지인 S도 나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당시 소규모 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인 S는 비트코인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그 지인에게 말했다. 아니, 그 많은 일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불법적인 사업을 해요? 1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그 후에도 지인 S는 문자로 비트코인 사업을 잘 된다며 좋은 사업이니 같이 하자며 계속 문자를 보냈다. 그때마다 관심이 없는 분야라 무시했다. 어느 날 지인 S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강단을 빌려 비트코인 사업 설명회를 하니 오라고 했다. 1년 6개월 동안 16억을 벌었다고 했다. 수입이 내역까지 캡처해서 보내줬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날 설명회 가지는 못했다. 사실 좀 바쁘기도 했다. 소득 없는 바쁨이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또 다른 지인이 좋은 사업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만나서 하겠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대단한 사업인가 보다 생각하는 약속 장소로 갔다. 들어보니 다름 아닌 비트코인 사업이었다. 또 비트코인 사업이라고 진작 말했더라면 애초에 만나러 오지 않았을 텐데
어이가 없었다. 몇 년 사이 비트코인 사업이 너무 많이 소개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인 S가 생각나 물었다. 혹시 S를 아십니까? 그는 아주 잘 알죠. 라며 그는 큰 성공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런 만남들이 모두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을 불러온 혁명 19페이지. 조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가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비트코인은 당시 30만 원 정도 하던 때였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당시 가격 대비 250배가 넘는 가격이다. 당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250억 원이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 된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좀 허탈하다. 그때 비트코인을 사두기만 했어도 대박이 났을 텐데 그렇게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모두 찾아봤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접목된 것이 비트코인을 임을 그때 알았다. 알면 병이 된다고 했던가 알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해야 했다.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접목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생태계 조성이 완전히 안 왔기에 생태계 조성이 잘된 코인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은 코인이 지구상 어디인가에 생태계를 만들며 움트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무떡이 커 보인다. 처음 비트코인을 만나고 진짜임에도 더 진짜를 찾겠다는 욕심을 가졌다. 비트코인보다 나은 암호화폐를 찾기 위해 해외 탐방이 시작되었다. 20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외 탐방이었다. 결국 돌아 비트코인으로 되돌아왔다. 운명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만나고 블록체인을 만나서 경제부자 마음부자가 되었다. 욕심 많은 과정은 어설펐지만 이렇게 멋진 오늘을 만들어냈다. 나는 웃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 가장 이른 때다. 기회를 만났다면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는가? 뛴다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는 누더기를 걸치고 온다.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변장하고 온다. 기회를 주는 정보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간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이미 정보가 아니다. 운명 같은 정보는 한번 왔다가 쉬 지나가지 않는다. 반복해서 온다. 운명을 바꿀 기회는 쉽게 오지도 않지만 쉽게 흘러가지도 않는다. 기회는 계속 잡아달라고 알짱거리고 애원한다.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낮은 자세로 온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21페이지 공이 비트코인을 찾아 떠난 해외 탐방 진짜와 가짜의 구별 종종 진품보다 위조품이 더 진짜 같다. 진품은 진짜이므로 따로 치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조품은 누군가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물품이다. 진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온갖 치장을 한다. 얼핏 보면 위조품이 진품보다 좋아 보인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빛난다. 비트코인보다 나는 코인을 찾겠다는 욕심에 해외 탐방에 나섰다. 이때의 뼈아픈 투자 실패 경험을 좋은 교훈이 되었다. 공짜가 없음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2016년에 회사를 그만둘 때 대표와 이야기를 했다.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코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그거 안됩니다. 되더라도 200년은 지나야 할 겁니다.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랬던 대표에게 얼마 전 연락이 왔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한다. 200년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라던 대표가 그로부터 5년 만에 코인을 발행한 것이다. 코인에 대해 철옹성 같았던 부정적인 그 생각을 바뀐 것에 많이 놀랐다. 그러나 자세한 얘기는 흘려들었다. 여기저기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 유행 따라 하나 만들었나 보네 하고 생각했다.
중국 탐방에서의 실망. 비트코인이 대동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였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도인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우후죽순으로 암호화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가짜가 판을 치는 지뢰밭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탕주의가 활개를 치는 곳이 되었다. 위험천만한 지뢰밭에서 옥석을 가린다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모른다. 옥석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옥석이 있기나 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첫 중국 탐방은 4명이 갔다. 탐방 비용은 모두 내가 부담했다. 그렇게 찾아간 중국 방문자는 엔타이였다. 좋은 코인을 설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찾아갔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23페이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코인을 설계하고 있던 대표는 그 지역에서 나름 유지라고 했다. 건설회사 고층 건물과 5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었다. 5층짜리 건물은 전층을 고급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녁을 그곳에서 먹었다.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대학교 내 연구센터 같은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기술자들이 코인 연구를 한다고 했다. 사무실은 급조한 분위기였다. 노트북 몇 대가 놓여 있었고 직원 3명이 전부였다. 한마디로 썰렁했다. 허접했다. 아직 이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코인이었다. 실망스러웠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태국에서 2번째 실망. 중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정보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코인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 건축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그 화려한 경력도 소개되어 있었다. 태국에서 오픈 행사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나 포함 3명이 태국으로 날아갔다.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굴지의 애국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당시 중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고 홍콩과 기타 외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뢰가 생기는 대목이었다. 숙소가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길거리에는 코인을 소개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나부끼고 있었다. 24페이지 제1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코인을 소개하는 소책자부터 티셔츠, 기타 용품 모두 회사 밖으로 인쇄가 되어 있었다. 준비는 섬세하고 완벽했다. 충분히 신뢰할 만했다. 그날 행사에서 제시한 비전은 참석자 모두 기술을 가슴을 뛰게 했다. 큰 꿈을 품기에 충분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누가 봐도 대단한 규모였고 믿을만한 행사였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에서 사업 구상을 했다. 공항에 내려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펼치고 싶었다. 태국 행사에 잠께 갔던 3명 곧바로 호텔을 잡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온통 생각뿐이었다. 호텔에서 하루 동안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쁘게 움직였다. 다음날 서울에 있는 대형 호텔 숙소를 대관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소문은 빨랐다. 며칠이 지나자 방문객이 늘었다. 전국에서 찾아왔다. 스위트룸을 대관하여 낮에는 사업 설명을 하고 밤늦게 업무를 정리하고 호텔에서 잠을 잤다. 승승장구했다. 몇 개월 후 태국에서 30여 명이 초대받아 방문했다. 코인이 생활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여행이었다. 3박 4일간의 태국 여행은 매우 흥미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행 기간에 태국에 있는 동양 최대 보석 면세점에 들렸다. 면세점 계산대에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컴퓨터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다. 완벽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의 불러온 혁명 25페이지였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이후에도 중국 난징을 방문하여 커피숍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본사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지에서
30여 명이 달콤한 미래를 생각하며 꿈에 부풀었다. 발리 커피숍에서도 코인으로 결제했다.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결제 가능 가맹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식당, 커피숍, 미용실 등 여러 곳에서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다. 실생활에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코인을 찾는 것이다. 얼마 후 본사는 캄보디아로 옮겼다.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여 합작하느라 옮겼다고 했다. 한국에서 6명이 초청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캄보디아에서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현역 군인이었다. 계급은 투스타. 그는 현지에서 정말 실수했다. 앞으로 코인 사업 확장을 위해 20건을 운영한다며 자동차로 3시간 달려 보여주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투스타 현역 장군의 집을 방문했다. 3층으로 지어진 집으로 독채를 쓰고 있었다. 집을 둘러보니 곳곳에 제복 입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조상 때부터 군인 집안이라 조상들 사진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뭔가 이조품 같다는 느낌이 불운한 예감을 늘 틀리지 않았다.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부터 어찌 된 영문인지 본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은 자초되고 말았다. 참으로 황당했다. 정말 괜찮은 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26페이지 1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려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했다. 하지만 사업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뼈아픈 경험이었다. 진짜보다 더 화려한 이조품이었다. 코인 시장은 이조품 판을 치는 곳이다.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상당되지 않는 코인 99%는 가짜라고 보면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랬다.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도 모두 진짜는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기 코인이 너무나도 많다. 특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적용되면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비트코인보다 나은 코인을 찾아 나선 여러분의 해외 탐방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다시 원점으로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다. 우물쭈물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냈다는 지인 S를 만났다. 늦은 듯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는 소수들만 참여하는 사업이었다. 관심이 아주 뜨겁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내 포기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100만원과 150만원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거품이다.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었다. 다시 코인 사업은 암초를 만났다. 그동안 여러 번의 해외 원정으로 수중에 돈도 바닥이 났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졌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27페이지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소풍 가면 빠지지 않는 놀이가 있었다. 보물찾기다. 나는 한 번도 보물찾기에 성공한 적이 없다. 가끔 여러 장의 보물쪽지를 찾은 친구한테 한 장 얻으면 그날은 운이 좋다고 여겼다. 어릴 적엔 보물찾기가 난제였는데 그때 나에게는 코인 찾기가 그랬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기회는 계속 있었다. 실패하더라도 삶은 이어진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실은 포기할 수도 없게 계속 나를 재촉했다. 실패가 계속되었지만 이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다독였다. 실패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나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보다는 무조건 넘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발동한다. 뛰어넘어라. 돌아서 넘어라. 땅굴을 파서라도 넘어라. 이것이 나의 생활신조다. 긍정과 부정의 마음은 항상 공존하며 싸운다. 100%는 없다. 극복하고 넘어라. 여기서 포기해라. 두 마음이 늘 싸운다. 그러나 결국 긍정의 마음이 이긴다. 연속되는 실패에도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내 현실이었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28페이지였습니다. 03. 세계는 비트코인에 주목하는가? 세계는 왜 비트코인에 주목하는가? 비트코인 세계의 주목을 받다. 비트코인이 뜨겁다.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로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떼돈을 벌였다는 기사가 났다. 그는 테슬라를 비롯하여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올해 세계 부자 순위에 올랐다. 그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가 투자한 코인이 공개되면 상승세를 탔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자산가치를 가진 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세계 1위 부자가 미래를 보는 관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에게 투자 이유를 묻자 현금보다 덜 멍청해서 투자했다고 한다. 현재 현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모두가 불신하고 예민했지만 비트코인은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29페이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묵묵히 갈 길을 걸어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믿음의 크기만큼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극과 극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몇 가지 들여봤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친구가 비트코인을 소개한 적이 있다. 8년 전 2013년이다.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 비트코인은 금융가를 강타하고 있다. 많은 금융인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다. 8년 전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으로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의 테슬라보다 더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은 투기적이다. 간편한 방법으로 있으면 공매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걸고 하락하는 데 베팅을 했다면 지금 그는 완벽하게 파산했을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나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던 비트코인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자동차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커피숍에서 여러 매장에서 현금처럼 결제되기 시작했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30페이지였습니다. 가지아, 열풍과 김치 프레임. 가지아,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알고 있다면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전적 의미로는 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행위 등에 사용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게 불 때 온 세상은 가지화로 도배됐다. 비트코인과 관계없는 일에도 가지화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화를 외쳤다. 비트코인 열풍에 왜 한국말인 가지화가 국제어로 되었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때 한국이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김치 프리미엄 효과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가 30-40% 비싼 경우도 많았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31페이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제했다. 당시 이런 현상을 이용한 시세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중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팔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들을 보따리 장사라고 했다. 물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하였고 국내는 이런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틈이 보이면 어떤 방법으로도 비집고 들어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규제한다는 것은 누군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주변에도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분위기는 대한민국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비트코인을 연상하면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규제와 내재가치. 하지만 한국에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고 방송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김치 프레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700만원 하던 비트코인은 몇 개월 만에 300만원대까지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밟아도 죽지 않는 내재 가치를 품고 있었다.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 초기에 관심받던 한국은 이방인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천원의 기회를 우리는 이렇게 날려버렸는지도 모른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32페이지였습니다. 가지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비트코인을 사두고 가격이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당연하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비트코인이 미래화폐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전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 투자자들의 마음이, 후자는 미래가치의 마음을 담은 장기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전자든 후자든 많은 사람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2020년 10월에 1,30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8천만원을 돌파했다. 6개월 만에 6배 이상 상승했다. 폭등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미치지 않을 투자가가 있겠는가. 6개월 만에 500% 이상 수익이 났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이다.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조만간 1억원은 넘고야 쉬어갈지 고민할 것 같은 분위기다. 폭등 시세 앞에 열광하지 않은 투자는 없다. 부자가 되는 꿈, 비트코인.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돈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돈이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구매한 코인이 올라서 수익적으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허상이 만들어낸 거품이라며 외면받던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화폐로 인정받아 가고 있는데 따른 기대감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화폐로 인정받아 가고 있는데 따른 기대감이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33페이지였습니다.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과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한 것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부터이다. 비트코인은 끝을 모르고 가지화를 외치며 달리고 있다. 목적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더 열광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고 무섭다. 누군가는 이 광풍을 즐기고 있다. 누군가는 이 광풍에 고통스러워한다. 알면 즐기고 모르면 고통스럽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다. 즐기는 이들에게는 더 큰 희망을,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올바른 투자하기를 알려주고 싶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불러왔다. 화폐는 사회가 변하고 시스템이 변한 만큼 진화를 거듭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화폐가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화폐가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화폐는 사회가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는 만큼 진화를 거듭해왔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불러왔다. 바로 암호화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것은 암호화폐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다. 미래에 사용될 모든 암호화폐다. 지금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릴 수 없다. 시기다. 없는 시기다. 국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한국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이지만 이것도 혁신적으로 한식으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다. 미래는 암호화폐로 사용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이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일 뿐, 미래에는 암호화폐로 사용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34페이지였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몇백, 몇천도 아니고 수억 원,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수천억을 벌었다고 한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모습을 목격했다. 비트코인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몇백, 몇천도 아니고 수억 원,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수천억을 벌었다고 한다.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모습을 목격했다. 믿음 크기가 커졌다. 비트코인은 조정이라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길을 가고 있다.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다. 부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모두 부자가 되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고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러한 현상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어우러져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고 내일로 달려가고 있다. 종착역은 아무도 모른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 지금은 진리가 됐지만 당시에는 모두들 미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미친 주장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켜 왔다. 가상화폐는 가상자산도 아니고 암호화폐 그 자체다. 법정화폐다. 미래에는 그냥 화폐로 통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가상자산도 아니고 암호화폐 그 자체이다. 법정화폐다. 미래에는 그냥 화폐로 통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법정화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별도로 다루겠다. 제1장 블록체인 내 인생의 불러온 혁명 35페이지였습니다. 영사 전세계 비트코인 열풍을 전망하다. 비트코인의 질주.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고장이 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 질주 본능을 가진 카 레이서도 두려워진다. 큰일이다. 눈앞이 깜깜해진다. 당황한다. 죽을 수도 있다.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든다. 본능적으로 대책을 생각한다. 첫째, 위험을 감수하고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달린다. 둘째, 어딘가에 부딪혀서라도 어떻게든 차를 세워야 한다. 비트코인 열기가 뜨겁다.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연일 사고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다. 주행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나 다름없다. 연료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멈출 줄 알았다. 2017년 똑똑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100만원에서 연료가 떨어져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품이 사라지고 대폭락이 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천만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안간힘을 다해 거품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리냐 경고성을
경고성 전망을 내놓았다. 36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4년이 지난 2021년 4월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을 돌파했다. 어찌 된 일일까? 남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도둑이다. 그러나 남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용서받지 못한 큰 도둑이다. 물론 언젠가는 그들의 경고성 전망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는 투자를 망설이다 기회를 놓친 사이 누군가는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다. 물론 투자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면 된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 도로라면 벽을 들이받아 강제로 차를 세울 필요는 없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고는 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자금 흐름이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스스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 속에 부자가 될 기회도 있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알면 작은 자금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작은 암호화폐를 제대로 알면 작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욕망이 함께한다. 부자가 됐다는 욕망은 본능이다. 말려도 듣지 않는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큰 곳일수록 대중은 광분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쉽게 돈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버는 것만 생각한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37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큰 기회도 잡기도 한다. 복불복같다. 비트코인이 가격을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비트코인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숨죽이고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흑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저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실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그랬다. 비트코인이 인생을 바꿔주었다. 아직은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 정도는 된다. 비트코인 세상에 이어지는 한 내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투자자는 생각한다. 나도 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들이 바뀌고 사라지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열풍을 잠재울 수가 없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모두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말을 얹어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반인들은 성공한 이들이 하는 말이니 인정하고 추정할 뿐이다. 그들이 당신의 지갑을 채워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손실을 복구해 주지도 않는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들. 최종 가격은 세월이 지나봐야 할 수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도 비트코인 하나 정도 더 미쳐 돌아간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비트코인은 미래화폐 법정화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미래화폐 법정화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반드시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반드시 법정화폐가 된다고 본다. 38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2016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지금 화폐의 문제점은 개선되려면 반드시 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비트코인을 보는 전망은 항상 대립한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자 비트코인은 폭등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각국의 기관들과 기업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거품이다.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다. 연일 언론은 시끄럽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자산, 암호화폐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 하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은 정치권이나 금융권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궁금한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부호나 기관, 유명인들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ETF로 대박을 낸 투자자 캐시 우드는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넣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률은 최대 4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39페이지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많은 여윳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열풍에 현혹당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보다 가진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와 한국의 정부나 금융권의 견해를 보면서 판단은 서는가 투자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 고민하지 마라. 시세는 귀신도 모른다. 시장이 결정할 일이다. 시세는 시세에 맡겨두고 지켜보면 된다. 나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016년 암호화폐 강의를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70만원이었다. 모두 거품이라고 할 때 당시에는 7억 간다고 한 바가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미래 전망은 엇갈린다. 천차만별이다. 한편에서는 결국엔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낙관론이 넘을 것이라고 1억 3,400만이 원이 넘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반대편에서는 결국 거품이라는 회로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팽팽한 줄 한가운데 달린 추가 대롱대롱 춤을 추고 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느 한쪽 베팅해야 할까? 회로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면 비트코인에 관심 두지 말고 떠나면 그만이다. 모두가 헛소리니까. 그럼 기회도 손해도 없다. 낙관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면 투자를 하면 된다. 위험을 감당할 만큼만 투자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부의 크기는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의 게임이다. 실패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감당할 위험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1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40페이지 부기는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 게임이다. 선고하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다. 큰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기회를 잡은 것처럼 당신도 이런 기회를 잡기 바란다. 당신의 주머니는 스스로 채워져야 한다.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다. 투자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 적어도 기회를 잃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나도 투자를 결정했고 기회를 잡았다. 비트코인 열풍인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한 거품인지 미래화폐를 대체할 진짜 화폐가 될지 예측이 가능했다면 수많은 투자자가 부자가 됐을 것이다.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비트코인은 튤립화 등에 비교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성급하고 무지한 판단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문을 열고 있다. 부의 재편성이 시작되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 속에 갇힌 나는 행복하다. 기회가 늘 내 손에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의심하는 데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기회를 찾아 도전할 때 온다. 결국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 광풍은 끝자락인지 이제 시작인지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끝은 먼 미래의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제1장 블록체인이 내 인생에 불러온 혁명 41페이지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마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예견하다. 비트코인 열풍이 끝은 아무도 모른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라는 책을 출간할 당시 많은 유명인사들이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다며 사기라고 치부하고 조심하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 트럼프는 이제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산으로 채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화폐의 진화와 부의 대이동임을 예고하는 신호이다. 나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이 반드시 법정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2021년 5월에 출간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에서도 이 주장을 강하게 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면서 나의 주장은 현실이 되었다. 42페이지 일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였습니다.